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서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국지전 도발은 이미 예상됐던 거고 이제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동해바다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이 소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해는 유엔사와 우리가 구워놓은 북방 한계선이 있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북방 한계선이 군사분계선처럼 이용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국경선이나 같았던 이 북방 한계선을 북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어놓은 이 경계선,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이 경계선을 1mm라도 침범한다면 이건 전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오선들의 고기잡이 빼죠.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쪽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리 쪽에 내려와서 연평도 군에서 꽃게를 싹쓸이 해가다 우리 경비정들이 출동하면 북한으로 도망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99년도와 2000년도에 일어났던 1차, 2차 연평해전도 이러한 추격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 해전은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면 2차 연평해전은 북한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우리를 공격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지금 경비정과 군함들을 대거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이 소해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 북한에는 옹진 앞바다라고 하죠. 북한의 소해 옹진군이 있는 이 지역에 지금 군사력을 중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군사력을 중강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포사격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 오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북방 한계선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자칫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서로 추격하고 쫓기고 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99년 연평해전이나 2000년도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또다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의 북한이 아닌 거죠. 99년이나 2000년도의 북한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부터 벌써 24년, 23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형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 국지전, 연평해전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전면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도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북한이 도발하게 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100기에서 15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뿐이죠. 정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하죠. 북한도 아마 미국의 핵에 의해서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쏜 다음에 미국은 항상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 즉시 반공격으로 핵으로 북한을 공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쏘지 않았는데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쏠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전술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남북관계.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무자비하게 서로 쓸어버리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3년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도 6.25 전쟁을 보는 것과 같죠. 밀고 올라갔다 서로 또 다시 후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7월 27일 지금 군사분계선이 구워진 것이 지금 70년 동안 고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전쟁이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국지전이나 촉포사격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대규모로 국지전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내는 것처럼 지금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포사격, 미사일 사격은 대규모 미사일 사격이나 포사격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왜? 우리는 휴전협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이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국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휴전협정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면전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사일과 포탄이 서로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은 군사분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사일과 포탄이 서로 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면전으로
북한의 평양을 공격한다든지 북한의 중심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북한이 우리 서울이나 우리 중심을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의 인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북한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군사분계선에서 200km 지역까지 200km 떨어진 지역까지 사람이 불과 몇만 명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군부대 1군, 2군, 5군, 4군단과 같은 이런 군사분계선의 전선 부대들 외에 그 가족들 외에는 별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상에서 40에서 50km 내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지전을 해도 자신만만하게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국지전이 일어날 때 서울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군사분계선상이나 북방 한계선상에서 계속해서 총포탄이 오고 간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한반도도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렇게 된다면, 이 국지전이 장기화된다면 상당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년이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항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도 주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00개의 핵폭탄이 언제든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 100개가 모두 한국에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단 한 개의 전술 핵무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핵무기가 항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다면 북한은 국지전을 하더라도 전면전으로까지 갈 생각은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할 때마다 잠시 전략자산이 항공모함이 됐던 B-52가 됐던 B-1B가 됐던 이런 전략자산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을 때만이 북한이 함부로 전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서방과 미국의 견제 때문에 러시아 본토나 러시아 본토에 있는 기지들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유럽, 나토와 미국이 결코 그것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